정말 제명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불안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이런 하늘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하늘을 잃은 한국이라는 시를 쓰려고 했었어요. 아, 네. WHO에서는 그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혈액을 타고 각각 신체 장기 여러 곳곳에 다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심한 병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에 바쁘지 지금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사실 여기에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사치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기각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속사정이 처음으로 이제 의학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이 좀 있어서요. 오늘 그리고 이용주 교수님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양호식 선생님, 신숙자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에 갇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 현장이나 농촌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전국을 뒤덮으면서 공포를 넘어 재난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서울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의 대기 정체가 맞물리면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못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심장,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졌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더 심해질 전망이라는 예측이 많아 국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이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 대응에서도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에 눈 뜨면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해보는 일이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심한가 아마 스마트폰 찾아보시는 일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는 불편하다 못해서 회장님 거의 무서울 정도예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즘 문화 프로그램을 보아도 그 100세 시대라는 주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를 보면서 정말 제명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불안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이런 그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한참 저희 우리나라 지금 한 3일 동안 힘들었었잖아요. 거의 일주일 서울에는 네. 예, 경고가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터키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그래서- 자랑을 또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클린 파란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포대자루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어서 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 푸른 하늘이 정말 부러웠고 이제 이것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오히려 예. 돌아오는 것이 좀 불안할 정도였죠.
야마구치 선생님 어쩌세요? 야마구치 선생님은 일본에서는 네. 이렇게 뭐 미세먼지 예전에는 못 느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늘이 파랗다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하늘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아침만 뭐 안개 때문에 그렇겠죠라고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을 하얘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진짜 네. 이게 좀 심각하고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인데요. 하늘을 잃은 한국이라는 시를 쓰려고 했었어요. 아, 네. 하늘을 잃었다. 야, 홍 원장님이 아마 이 현장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은 요즘에는 목이 좀 네, 네. 편치 않을 때가 많아요. 네, 네. 환자분들 넣으셨죠? 그죠. 예. 이제 미세먼지가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진료하고 있는 곳은 한 20대에서 50대 진짜 젊고 좀 건강한 분들이 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건강한 분 집단인데 요즘에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이제 원래 천식 이런 거 갖고 네. 있었던 분들은 천식 증상이 좀 심해져서 내원하시고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예. 진짜 이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과 진짜 직결돼 있잖아요. 네. 그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교수님, 네. 이 미세먼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면서요? 네. 그러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많은 저감 조치들 이런 것들 이제 노력들이 이제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점차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상 대비라든지 또 이런 네. 우려들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만 본다 그러면요. 9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는요, 이런 미세먼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런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고 인식들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통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요? 오히려 또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안전 혹은 또 이런 건강에 대한 수준이 그만큼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 이제 요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대기 오염 이렇게 뿌옇고 안 좋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이런 이상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를테면 날씨가 흐리고 뿌옇고 이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또 더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또 활동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를테면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흐리면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날은 아예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바뀌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희도 옷 같은 거를 입을 때도 혹은 또 네. 이제 나갈 때도 챙기는 것들이 예전 같으면 흐리거나 뿌옇거나 그러면 우산을 챙기거나 이랬을 텐데 항상 마스크를 먼저 챙기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홍 원장님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겁날 정도가 네. 되다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뭐 집안에만 머물게 되고 네, 네. 또 문자로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좀 건강하고 또 활동적인 사람인데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실외 활동을 거의 못 하게 되잖아요. 네. 운동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도 약간 신체적인 활력도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또 약간 기분도 조금 답답하고 네. 우울해지는 느낌도 나고 예. 그래서 심지어 저도 그런데 네. 일반 국민들은 우리 의학적으로 예. 또 경제적으로 너무 또 손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다문화 식구들도 네.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실외에서 아무래도 산업 현장이나 뭐 네, 농촌이나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미세먼지가 특히 신경이 더 쓰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정보 쪽으로 좀 오늘은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 이 교수님 예. 예전보다 지금이 네. 사실 뭐 수치상으로 네, 나아졌다고 맞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는 그러니까 황사주의보가 많이 내렸지 네, 미세먼지주의보가 많이 내리진 않았거든요. 네.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을 이제 혼동해서 다 그게 섞여서 들이마시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쵸, 예.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미세먼지랑 황사 사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발생 원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석탄 이런 혹은 또 석유 이런 이제 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인위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미세먼지화돼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흙먼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황사, 봄철만 되면 이제 짙은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됐다면 최근에는 이런 황사철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황사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황사와 미세먼지는 자연 현상이냐 아니면 네, 산업적인 인위적인 인위적인 현상이냐 그렇죠. 이런 것이고, 그럼 저기 홍 원장님, 네. 우리 미세먼지 말고 요즘에는 또 네.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그렇죠. 네. 또 조심하라고들 하는데 맞습니다.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네,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먼지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네.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가.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는 머리카락 두께의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이제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거는 따져보면은 머리카락이 한 20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기관지에 쌓이고 또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워낙 작으니까 몸이 네. 걸러낼 수 있는 그렇죠. 장치가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제가 신 회장님이 아까 네. 혼자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근데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눈으로도 보셨다고 하지만 네. 많이 심한 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세계 대기 오염 조사 기관이 73개국, 이제 3천여 도시를 지금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72위입니다. 오. 3천여 개국을 아니 3천여 개 도시를 조사했는데, 네. 그래서 서울은 전 세계 수도에서 62곳 중에서 공기의 질이 27번째로 나쁜 도시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를 본다 하면은 이 중에서는 2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뒤로 가도 괜찮을 법인데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0개 도시를 분석을 또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44개 도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영원시 선생님은 주변에 다른 이제 네. 이주하신 분들 얘기 좀 들으신 게 있나요? 한국 공기에 대해서? 아, 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무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감기 걸렸나고 아무도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 이주민들이 모임인데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생선구명 그게 원인이 된다든가 그런 예.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이주민들이 민감하게 정보 전달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2위 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네. 이것도 1등 못했다고 아쉬워해라. 이게 교수님, 이게 우리 정부에서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텐데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긴 하잖아요. 예, 뭐 최근에도 다양한 지책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비상 저감 조치들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 이부제,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를 시행한다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2.5톤 이상의 차량을 규제를 한다든지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뭐 사업장에 대한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 일시 정지하는 부분, 또 화력발전소의 화력발전을 제한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저감 조치들이 대부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또 이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간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 조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미세먼지를 따져보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보기 안 좋다나 이런 것보다도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네. 끼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예. 홍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WHO에서는 그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군 발암물질에는 벤젠, 그 담배, 그죠? 성면 이런 네.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관지 쪽으로 흡수된 초미세먼지는 이제 기관지 쪽의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된 거는 혈액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염증 반응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장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증가할 때마다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6%에서 13%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ECD에서 그 2016년 보고에 따르면은 그 우리 그 실내 미세먼지나 오존에 의해서 그 조기 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중국이 2,052명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가 2,039명, 카스피의 인근이 1,110명, 우리나라가 1,109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게 벤젠이나 네. 성면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너무 확 와닿는데 네. 저는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좀 정말 놀랐던 게 지난 뭐 서울에서 7일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 내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루에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도 5, 6개 피씩은 피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기사를 보고 뭐 담배 피우는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고 애들은 이게 무슨 죄냐는 생각에 굉장히 네. 놀랐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건강 문제 같은 거를 하나를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한다는 게 활동도 활동이지만 홍 원장님 이게 네. 제가 잠깐 왜 우울증 얘기를 여쭤봤냐면 저도 주변에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네. 나가 새벽만 있죠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러면 홍 원장님 이게 자연스럽게 밖을 나가지 못하면 네. 멀쩡한 사람은 거꾸로 우울증 같은 거에 시달릴 수도 있겠네요. 이 미세먼지하고 우울증과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이게 실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혈액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그 세로토닌의 분비를 갖다 저해시켜서 네. 우리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야, 정말 이게 몸, 마음 다 해치는 그런 미세먼지인데 이 교수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거면 이게 정말 어떻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애들이 여러 가지로 더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고 호흡량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세먼지가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액을 타고 각각 신체 장기 여러 곳곳에 다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약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염증 반응이 더 과해져서 더 심한 병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린이들한테는 더더욱이 또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 원장님 보시기에도 아이들이라서 특히 더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또 이제 천식 이런 것들에 되게 취약해서 그쪽 질환으로 많이 발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런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쪽으로 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이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계속 쌓여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더 해로운 그런 네. 상황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 아이들
또 그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취약한 게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그 네.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 미세먼지에 주의하라든가 주의해야 한다라든가 예. 이런 이제 그 상식적인 얘기를 미처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오더라도 본인도 착용을 하지 않거든요. 음. 이것은 별로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잘못된 건데요. 20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 별로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20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신체에 그런 아,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예. 것 같아요. 잘못된 몸에- 정보를 한 거죠? 네. 그게? 네네 몸에 쌓이고 이제 음. 그런 것들이 건강상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제 물론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주 여성들은 경제 활동에 바빠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에 바쁘지 지금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사실 여기에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사치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대수인가 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주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우리 다문화 식구들이 잠깐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산업 현장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농촌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잘 모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러려니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은 이제 이 이주 근로자들 분들이 이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셔야 되는 현장들도 많고 또 혹은 또 실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사업장의 특수성 또 그리고 사업장의 어떤 근로 여건이나 근로 환경들이 사실은 이런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훨씬 열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에 대한 노출도는 훨씬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 1월부터는 5개 작업자를 위해서 이런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건강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편적인 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마스크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근데 이 바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이런 먼지 또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근로 환경이라든지 근무 조건 이를테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작업하는 특정 시간에 작업을 하면 또 실내에서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노출하는 빈도를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 같은 것도 좀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미세먼지만 하면 마스크 쓰고 해라 이런 너무나 이제 단편적인 어떤 이 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이 굉장히 꼭 이주 노동자분들에게는 전달이 되고 또 사업장에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8시간 정도밖에는 소용이 없다면서요, 원장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그걸로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네. 충분히 뭐 수분 섭취 중요하죠.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을 하셨으니까 우리 눈은 인공 눈물이나 이런 걸로 세척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글을 예. 좀 수시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는 이런 것들 챙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주자주 좀 주변에서 좀 사용주들이 좀 경각심을 좀 일으켜주고 그래야 될 것 예, 그리고 같은데.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잘해라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이분이 작업이 끝나고 나와 있는 곳에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뭐 가글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네. 비치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끔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말로 한다 해도 본인들이 챙기기 어렵다면 누군가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조금 다시 마스크 얘기를 한번 돌아와서 네. 마스크 없이 나가면 불안한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마스크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야마구치 선생님 그 마스크도 종류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럴 텐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도에 따라 그 일본에는 PM2.5라고 하고 그거 PM2.5용 마스크가 있고 PM5용 마스크가 있고 PM10
용 마스크가 있고 어.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마스크 살 때 그냥 감기 때 쓰는 마스크인지 뭐 그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샀어요. 아. 네, 네. 근데 이 교수님 우리도 마스크 다 구별돼 있죠 미세먼지. 예, 뭐 최근에는 일반인 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런 네. 부분들도 잘 아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황사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일반용 마스크들을 쓰셨는데요. 네. 이런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또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세먼지의 등급이 있는데요.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 이제 KF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서요. 대부분 KF80 또 KF94 또 KF99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KF99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장 작은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0.4 마이크로미터 이거를 거의 99%까지 이제 걸러줄 수 있고요. 94 같은 경우는 94% 정도까지. 근데 이제 KF8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입자가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0.6인 거 0.6 마이크로미터인 거를 이제 한 80%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초미세먼지 위험하니까 더 잘 걸러주는 거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뭐 KF 이제 이 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호흡하기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로 네. 사실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촘촘한 거를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노인분들 호흡이 이제 약하신데 이런 것들을 쓰셨다가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본인들 그래서 대부분은 KF80 정도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요. 이 정도라도 웬만한 미세먼지들은 대부분 걸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원장님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무조건 높은 거 써야 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아주 높은 걸 안 쓰더라도 막 계단을 오른다거나 좀 뛰면 네. 그렇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스크를 그럴 때는 네. 벗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고통스럽다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지 좀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질환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촘촘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숨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노약자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나 임산부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호흡기계통이나 이제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끔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벗어주셔야 되고요. 벗는 게 낫죠, 차라리. 벗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우리 사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호흡기 질환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근데 신 회장님 네. 이게 마스크도 날마다 써야 되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뭐 1, 2천 원씩 다 넘어가는데 그걸 또 날마다 쓰면 한 달에 뭐 얼마고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면서요. 이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도 그렇지만 컵라면 하나 사 먹기도 많이 본국을 생각하면서 아깝게 이렇게 돈을 절약해서 쓰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편의점의 가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대략 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4,000원이나요 하나에? 네, 비싼 거는 그렇게 갔어요. 저는 뭐 SF 뭔지는 그거는 몰랐고 그냥 간만 보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0원을 해도 8,000원이에요. 4,000원이라면 한번 쓰는데. 네,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예. 하루 쓰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이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주민 300만 시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사업장에서도 좀 제공을 지원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를 통하거나 또 이주 여성 어떤 단체 또 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이제 국가건강의료에서 100세 시대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버스 안에도 있었어요. 그냥 미세먼지 그 마스크를 그냥 가져가라고 아, 버스 예. 안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네. 한 그래요? 번만 보고 없어졌어요. 아, 그런 그랬군요. 시범 설치가 됐었던 적이 있나 네. 보군요. 네. 하여튼 이 마스크 요즘은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한 번만 쓰고 꼭 버리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빨아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 조치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홍 원장님, 네. 이 국민들이 좀 입이 좀 나왔어요. 네.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네. 마스크 써라. 그리고 뭐 시시때때로 문자 보내서 대처 잘 하라라고 재난 문자 보내긴 하는데 네.
이걸로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이 좀 그쵸. 높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고 아직 되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 그냥 조심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들, 그죠? 어린이들, 그다음에 임산부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그 취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특히나 주의할 점이 많은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좀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그러면 일차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좀 잘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기왕이면 네, 그런 네. 것도 필요하겠네요. 양호지 선생님, 이 네. 긴급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시죠? 아, 네. 봤는데 그냥 외출 상가하라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상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게요. 의미 없는 재난 문자가 되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네. 이제 며칠씩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농도가 심해서 네. 이런 주의보나 이제 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트레스로 공해로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때나 울리는데 막상 보면 야, 너 조심해라라고만 돼 있지 사실 뭔가 구체적으로 또 이를테면 적극적인 부분에 어떤 이런 대처 요령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재난 문자 오는 것들을 굉장히 또 이제 불편해하시거든요. 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은 이제 조심해라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라든지 또 이럴 네. 때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해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정보를 주는 것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 문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단순히 너만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재난 문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호 원장님이나 이 교수님이나 이 전문가분들께서 이 정부에 꼭 필요한 부분을 좀 나눠서 정확하게 전달해달라는 당부를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혜는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다문화 식구들은 이거 재난 문자 받아보면 네. 이거 이해할 수는 있을까? 제대로 받아보고는 네.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뭔지를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표기가 될 때 이렇게 안테나처럼 그 스피커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용 파악을 못 해요. 따로 서비스는 안 해요? 우리 지금 정부가? 따로 서비스하는 곳이 중국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재난 문자를 이렇게 할 때는 이 미세먼지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적어도 몇 개 언어 정도는 좀 번역을 해서 그 재난 문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개시라든가 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이머전스 레디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실시하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우리 다문화 식구들 당장 일본어도 빠져 있잖아요.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번엔 좀 해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뭐 해외 사례를 봐서 뭐 잘 되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예. 일본은 참 깨끗하다면서요. 아, 일본에는요, 1995년도부터 이게 대기 오염을 좀 걱정해서요, 디젤차 그 금지령 그런 걸 준비해서 지금 그 도쿄도가 그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국가에 앞서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현도 다 달아하고 그래서 디젤차를 금방 그 금지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깨끗해졌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 교수님, 이 우리 디젤차 중단하는 조치도 하고 있죠. 일본은 그거 말고 어떤 조치들을 혹시 뭐 있을까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면에서 본받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렇다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은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이미 이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라고 하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를테면 디젤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체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대도시에 이런 차량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배출가스 기준을 뭐 이전보다 거의 10년 전보다 거의 한 25배 이상
강화를 해서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음식 가장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배출가스 이런 이제 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디젤차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조리를 하면서 이를테면 음식을 만들거나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미세먼지도 상당히 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음식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이런 이제 배출원 이런 부분들의 관리까지도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신경 써서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 원장님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수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네 가지 종류로 이제 좀 나눠가지고 유로 1, 1부터 유로 4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 4 같은 경우는 녹색 스티커를 이제 배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제 증서가 있는 그런 차만 그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베를린시는 유로 4 수준의 그 차량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질소산화물이 그 배출량이 2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한 42에서 27 정도로 감소를 해서 아주 조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규제나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했던 게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관련 대기질의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이 스웨덴 쪽으로부터 이렇게 좀 밀려오면서 영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한 25년, 30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책 같은 것들을 세우면서 외부에서 오는 이런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개선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이런 발생 원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장 중국에다 뭔가 요구해서 빨리 어떻게든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조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정부 대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좀 살펴봤으니까 우리 글자가들 행동 지침 과연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실천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그 전에 신 회장님, 저 되게 신기한 얘기 들었어요. 이게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남산타워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고. 그래서 그 서울 남산타워를 보면은 그 공기 대기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오염 정도를 이제 그 나타내는 서비스인데요. 그 매일 10시 이제 일몰 후에 그렇죠, 일몰 후에 떨어지는 후에. 10시까지 대기질이 그 좋은 상태에서는 파란색 조명이 비칩니다. 네, 하늘빛과 유사한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일 때는 초록색 조명, 나쁨일 때는 붉은색 조명이 비치죠. 네, 이것도 빨간불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 남산타워의 불빛을 보면 아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구나. 뭐 내가 숨쉴만 하겠구나. 이제 뭐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활 속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남산타워 안 보이는 데 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얘기했으니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미세먼지 같은 거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관심 지역이라든지 본인이 사시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의 정도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방송에서도 이를테면 날씨 같은 것들 할 때 당연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심지어 최근에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제 접속을 해보면 첫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이런 이제 이 인터넷에 이런 그 지역에 이런
오염 정도, 대기질 이런 부분들은 다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홍 원장님 네. 이 숨은 그냥 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숨 쉬는 것도 네.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인데 네. 뭐 저희가 얘기 나눈 뭐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같은 거 다 시행이 돼야겠지만 네. 당장 지금은 그렇죠.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행동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네.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예. 이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마음을 가지고 일단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맞고, 그리고 꼭 우리가 저도 가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 마스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1군 그 발암물질이니까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가능한 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해도 안 쓰는 게 좀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호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에도 다 미세먼지가 묻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좀 긴 소매를 이용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고, 외출하고 오시면은 이제 바로 보통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외부에서 어느 정도 먼지도 좀 털고, 그리고 이제 옷을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분 섭취도 되게 중요하죠. 수분 이거- 섭취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되돌려보기라도 해서 머릿속에 좀 빨래도 밖에 누르지 말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다시. 빨래도 빨래 밖에 예, 누르지 가능한 한 그 실내에서 건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원장님 이게 마스크 얘기는 계속 우리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자주 늘 꼽히고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이게 마스크 쓰는 것도 방법이 좀 따로 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좀 네.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신다고 한번 하셨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예.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마스크를 한번 써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코 밀착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여기가 이제 턱으로 이제 감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펴서서 이제 코와 턱 쪽에 밀착되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 먼저 네, 만들어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 밀착 부분에 가운데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 주세요. 그래서 코에 딱 밀착이 되게끔 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끈을 귀에 걸거나 예. 이제 고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리에 걸어서 아, 완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양손을 이용해서 코부터 턱선까지 한번 다시 그 새는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더 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턱부터 코까지 새는 공기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미세먼지로부터 더 잘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귀부터 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그래서 밀착을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하군요. 먼저 밀착을 시키고, 그리고 귀에 걸고, 그리고 걸고, 코 밀착 부분을 다시 한번 한번 눌러주고. 턱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출연자분들 다 잘 쓰셨나요? 그것도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네. 또 마스크 쓰고 방송해 보긴 또 처음이에요. 아니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요. 네.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근데 그 아이들은 갑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교실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뛰고 싶다죠. 그러면 우리 그 청소년들도 이 마스크를 꼭 써야만이 운동장 활동도 할 수가 있는 지금 맞습니다. 네네요.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바깥에 이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그럼 실내는 반드시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고 환기를 제때 시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에서의 미세먼지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우리는 바깥이 먼지가 많으니까 안쪽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내 환경, 한 실내에서 많이 있고 이제 오래 있게 되는 환경이라면 실내의 공기질 또 실내 미세먼지의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네.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기청정기만 또 설치해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것도 구매도 하시고 실내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예. 정보를 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기능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은 센서도 있고 AI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대부분 공기청정 기능들은 대부분 유사한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면 KS 인증이 있는 제품인지 왜냐하면 KS 인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있던 내구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다음에 CADR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공기 흐름률 한마디로 얼마나 빨리 공기청정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성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의 집 면적 대비해서 평형별로 이제 용량이 있는데요. 본인 집이 20평이면 20평에 딱 맞게 사시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여유 있어야 공기청정 기능 훨씬 잘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공기청정기라 하더라도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필터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거의 24시간 틀어놓는다 그러면 필터 교체 주기가 훨씬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입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안전한 환경 또 실내에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꼭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은 사실 오늘 의학 전문가 처음으로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네. 홍 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나온 얘기들 종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추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권리 중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군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생각도 전환시켜서 좀 잘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까지 오늘 내용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연한 봄을 맞이할 우리 일상인데 이 불쑥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가 불편함을 넘어서서 공포가 되고 있는 현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겁니다. 먼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겠고요. 사람이 불편할수록 공기가 좋아진다는 말처럼 국민 개개인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다양한 오염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멀지 않아 그래도 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